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일반기계공학 제1장 1파트인 기계재료, 기계재료에서 금속과 합금, 철과 강, 비철금속, 금속재료 시험, 비금속재료에 대한 파트를 알아볼 건데요. 오늘 시간으로 금속과 합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이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까요? 음. 자, 일단은 우리가 금속이라고 한다는 것에 대한 성질을 잠깐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암기 과목이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금속의 일반적인 성질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상온에서 고체이다, 수음만 액체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성과 연성이 풍부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우리 금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용어들을 나중에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전성이라는 용어와 연성이라는 용어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전성과 연성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기계적인 성질에서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금속이 잘 펴지는 성질, 그죠? 펴지는 성질, 요거를 우리가 전성이라고 하고요. 연성은 늘어나는 성질이죠. 늘어나는 성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성과 전성이라고 하는데, 금속에는 이런 것들의 성질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금속 특유의 색채가 있고 투명하지 않다, 이런 얘기고, 양도체. 양도체라는 것은 전기가 잘 통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육융점이 높다. 예, 보통 금속들은 한 1000도 이상. 예, 일반 금속들. 비금속 같은 경우는 900도, 600도에서 녹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1000도에서부터 가장 녹는 점이 높은 곳이 텅스텐으로 되어 있습니다. 텅스텐이 약 3400, 500도 정도. 예, 이 정도에서 녹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융점이 굉장히 일반 물질보다는 높다라는 것이 이 일반적인 성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금속에 대한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속에 대한 종류는 뭐가 있냐면, 철금속이 있네요. 주철, 탄소, 강,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이 파트에서는요, 철과 탄소, 주철과 탄소를 구분하는 그런 그 구분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예, 일단은 우리가 이 탄소들의 어떤 함유량, 금속의 함수대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주철이다, 탄소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구분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해 보시고요. 비철 금속이 있습니다. 예, 구리, 아연, 알루미늄 이런 거를 비철 금속이라고 하고, 비금속이라는 것은 철이 아닌 나머지들, 그죠? 목재, 시멘트, 나무, 이런 것들을 이제 비금속이라고 표현하겠죠. 네, 이렇게 금속에 대한 그 종류를 좀 나눠봤고요. 나중에는 세 번째는 네, 금속의 기계적인 성질인데, 이 파트를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용어가 한 10개의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10개의 용어를 주의 깊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트렝스라고 해서 금속이 외력에 대항하는 힘 이렇게 표현하죠. 강도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경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경도, 하드니스 해가지고 이번에는 표면에 대한 단단함의 크기를 얘기한다니. 표면이 무르냐, 딱딱하냐, 아주 강도가 높은 크롬으로 녹음되어 있느냐 등등. 경도에 따라서도 금속의 성질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성과 전성이 여기 나와 있네요. 금속이 늘어나는 성질이라고 표현했고, 퍼지는 성질이라고 했는데, 이 파트에서는 이제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어느 친구가 연성의 순서가 가장 큰지를 나열을 한 거죠. 여기 이제 AU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금이죠, 금. 금. 그다음에 은. 요거는 PT는 납. 요거는 FE는 철. 니켈, 구리, 알루미늄. 예,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연성이 되어 있고요. 전성 또한 비슷하죠. 전성 또한 금, 은, 구리, 알루미늄. 그다음에 이제 어 이게 뭐죠? SN이, 네. SN은 이게 주석이네요, 주석.
주석이고, 요거는 납이고, 요거는 철이고, 뭐, 이런 순서대로 금속이 퍼지는 성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2012년도 이전에는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2015년도 이상에서는 좀 이런 문제들이 좀 적지만, 그래도 관련도 문제에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순서들을 한번 정도 기억해 주시는 것도 우리 시험 준비를 대비하시는 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인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금속의 질긴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잘 끊어지지 않고 또는 파단되지 않는 이런 성질들을 우리가 인성이라고 표현하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서도 뭐 인성도 있지만 피로라는 것도 있어요. 피로, 페이티규라고 하는데 적은 하중은 반복할 때, 그죠? 반복할 때 끊어지는 성질을 우리가 피로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뭐 크랭크축이나 이런 쪽에서 반복적인 에너지를 전달받기 때문에 이 피로 강도가 좀 높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피로라는 것은 반복적인 힘을 가할 때 파괴되는 성질, 우리 금속에서는 이 성질이 좀 더 높아야겠죠. 네. 그 다음에 이 취성이 나오는데요. 이 취성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여러 개의 용어 중에서 이 취성은 별표 3개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외력을 가하면 부스러진대요. 금속도 부스러지나요? 예, 부스러집니다. 부스러지는 성질이 있어요. 우리가 뭐 무쇠 솥뚜껑 뭐 이런 것들 사용하다 보면은 뭐 금이 쭉쭉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성질을 그냥 취성이다 하는 얘기죠. 이 취성에 대한 얘기를 따로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워낙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취성의 성질되는 적열취성, 청열취성, 냉간취성 세 가지 취성을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요. 적열취성은 온도가 900에서 100도에서 누구의 영향, 황의 영향에 의해서 취성이 발생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아주 높은 고온에서 발생하는 이런 친구들이네요. 그죠? 청열취성은 금속의 색깔이 푸른색을 띠면서 취성을 띠는 건데 약 200도에서 300도에서 강이 청색을 띠며 취성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청열취성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 냉간취성은 상온이라고 하는데 상온은 평상시 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윗상자가 아니라 이게 서로상자예요. 서로상자. 그죠? 그래서 평상시 상자, 평상시 온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는 그 이하의 온도에서 누구의 영향? 인의 영향을 받아서 취성이 발생하는 것. 자,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 900에서 1000도에서 황의 영향을 받아서 발생하는 취성을 무슨 취성이라고 하냐? 적열취성. 그 다음에 2, 300도에서 발생하는 취성은 몇 도, 무슨 취성이냐? 청열취성. 그 다음에 인의 영향을 통해서 발생하는 취성은 뭡니까? 그러면 냉간취성. 여러분들은 지금 취성에 대한 관련도 문제에 언급됐던 내용들을 다 들어보신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취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죠. 금속에 외력을 가하면 부스러지는 성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탄성이 있어요. 이 탄성은 지금 D가 아니고요. 이게 P예요, P. plasticity, 외력을 제거 시 원상태로 복원되는 성질. 이 탄성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는 뭐 소개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이 탄성이, 소성이 플라스틱이군요. 죄송합니다. 이거 D네요. 플라스틱스테이라고 표현하고 있네. 소성이 플라스틱이네요. 자, 외력을 제거 시 변형을 유지하는 성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어떤 금속들을 힘을 가했을 적에 척 휘어지다가 딱 놓으면 다시 원위치로 다 복귀하는 이러한 한계의 성질들을 우리가 탄성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고, 소성은요 외력 제거 시 유지하는 성질이라는 얘기니까 금속판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이 금속판을 이렇게 기역자로 꺾었다는 얘기예요. 꺾으면 탄성 한도 이상의 힘으로 가했을 적에 이 금속, 니은자죠. 기역자가 아니라 니은자로 유지되는 이런 성질들을 우리가 소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소성. 성질을 유지하는 거. 이런 소성을 이용한 것들이 뭐 닥트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죠. 연통 만드는 그런 것들. 금속판을 이용해서 뭔가를 꾸미는 제작을 하는 이런 것들은 소성 가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크리프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크리프. 이게 기계적인 성질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보겠습니다. 금속을 고온이에요. 일단 조건이 고온입니다. 고온에서 하중을 가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이 발생하는 형상을 우리는 크리프다라는 얘기죠. 조건이요. 고온이에요. 고온에서 어떤 그 무게가 지속적으로 받을 때 금속에 어떤 변형이 발생하는 것,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크리프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좀 많이 기억해야 될 거는 취성, 그 다음에 소성, 탄성, 크리프. 예, 이런 내용들은 좀 기억해 주시고 그 중에서도 취성이라는 거는 이 세 가지의 취성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암기 과목이니까 이렇게 암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인 성질을 떠나서 이제 물리적인 성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리적인 성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비중이라는 용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열, 성팽창 계수, 열 전도율, 용융 온도, 금속 자멸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를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대부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뭐 시험 문제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용어 어떤 문제를 읽다 보면 비중이 얼마이고요, 비율이 얼마이고요, 또 선팽창 계수가 얼마 이런 용어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잠깐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중이라는 것은 4도시의 순수한 물을 무게와 똑같은 부피를 가진 물체의 무게와의 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4도시의 물, 자, 물이 있어요, 물. 물이 뭐 4도시의 물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4도시에 한 1g이라고 할까요? 1g의 어떤 부피나 g이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1cc의 최적에 해당하는 것이 1g이라고 한다면, 기준이 물이잖아요, 기준이. 근데 이제 비교하고자 하는 비교 물질이 만약에 물이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같은 무게니까 비중이 1이죠. 그래서 물의 비중이죠. 무게가 아니라 비중은 1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중이 5 이하는 우리가 경금속이라고 하고 그 5 이상은 중금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중금속이 들어오면 바깥으로 배출되기가 되게 어렵죠. 뭐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금속에 노출이 되면 상당히 발암물질로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열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물질 1g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의 단위를 얘기하네요. 칼로리. 그렇다면은 여기는 1g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1칼로리였으니까요. 만약에 1kg의 물을 1도 올릴 적에는 얼마예요? 1kcal라는 용어가 사용돼야겠죠. 그죠? 예, 이런 이제 비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팽창 계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온도 1도 상승 시 그 길이의 증가와 팽창하기 전의 길이의 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죠? 팽창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체 계류역학에서요 변형률을 배웠죠.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의 길이에서 늘어난 양의 비인데 여기에다가 온도를 곱한 거죠. 온도를 집어넣은 거죠. 그죠? 온도를 집어넣으면 이거를 선팽창 계수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선팽창 계수가 정해지면 그 물질의 어떤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물질마다 1도 올릴 때에 필요한 열량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죠? 칼로리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물질의 어떤 특징을 잡아낼 수 있다. 여기서도 보니까 평창 배수가 가장 큰 것부터 나타나면 납이 상당히 잘 늘어나네요. 납.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그러네요.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있고 또는 이게 은이 있고 구리가 있네요. 그죠? 이러한 순으로 지금 평팽창 계수가 크다를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열 전도율은 열을 잘 바깥으로 잘 전도시키는 걸 얘기하겠죠. 예. 그래서 열 에너지를 이동하는 것을 열 전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여기도 이제 은, 구리, 금, 알루미늄, 망간, 마그네슘이죠. 예. 아연이죠, 아연. 죄송합니다. 아연, 그 다음에 니켈, 철, 납, 이런 순으로 물체 전도율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은수저 있죠, 은수저. 예, 은수저로 이제 식사를 하시거나 어떤 뜨거운 국에 넣으면 굉장히 뜨거워지죠. 열 전도율이 금속 중에서 제일 빠르기 때문에. 네.
자, 용융금속이 있네요. 녹론 온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용융자멸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만은, 자, 금속이 용융할 때 금속 전부가 용해되기 직전까지는 온도가 상승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완전히 용해될 때까지 필요한 연력을 용융잠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럼 만약에 이제 금속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을 한번 생각해 보죠. 물은 100도씨에서부터 끌어올라 가지고 이제 기체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실제로 여기 물의 100도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물이 100%다 기체가 될 때까지는, 그죠? 아무리 열을 가해도 100도 이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계속 100도를 유지를 하죠. 그때 이런 것들도 잠열이라는 말을 소용하고 있죠. 잠열. 이게 만약 금속이라면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죠. 금속이 완전히 액체가 될 때까지는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데 그때 필요했던 열을 우리가 용융 자멸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어 정리만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알아둬야 할 것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넘기시고요. 다 정기적인 성질도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적인 성질은 열전도율이라는 것이 있고요. 도전율, 전기가 잘 통하는 것. 그 자성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도전율은 전기가 잘 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전기가 잘 흐르는 성질을 말하며 전기 저항의 역수로 전도도라고도 합니다. 전기 저항은 1m의 단면적에서 1mm의 자승이에요. 이게 단면적입니다. 단면적 1mm의 자승, 요걸 가리키는 건데요. 잘못 오기된 겁니다. 이러한 선의 저항을 오음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물체의 종류나 온도에 따라 그 물체의 고유 저항 값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전도율이 이제 전기가 잘 통하는 거는 또 이거 은이 먼저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금, 알루미늄, 아연, 니켈, 그 다음에 철, 이런 식으로도 또 전도율이 표현되고 있고요. 자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상자성체와 반자성체, 강자성체라는 용어가 정리가 나와 있어요. 네. 예전에 한 번씩 나왔던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빈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식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상자성체는 자기장 안에 금속을 넣으면 약하게 자화되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자석 속에, N극과 S극에, 요 자장의 공간에 금속을 이렇게 넣으면은 얘네들도 N극, S극으로 바뀌지만 이게 밖에 나와서 바깥으로 빼면은 다시 옛날의 물질, 자화성질을 띠지 않는 물질로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자성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철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니켈, 코발트, 주석, 백금, 망간, 백금이죠, 백금, 망간, 알루미늄 등이 있고요. 반자성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오히려 자석에다가 어떤 금속을 갖다 대면은 이게 자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멀어지는 거죠. 그죠? 역방향으로 자화되는 선질. 만약에 여기가 S극이라고 한다면, 이 얘네들은 여기가 역방향이니까 S극, 그죠? N극, 이런 식으로 밀리는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반자성체, 거꾸로 전기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반자성체라고 해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네, 반자성체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정의가 됐고요. 강자성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장이 제거된 후에도 자화의 성질을 계속 유지하는 금속, 예, 코발트, 니켈, 철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그죠? 아무튼 강자성체, 반자성체, 상자성체에 대한 개념만 정립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해서 기계적인 성질을 한번 전기적인 성질, 자성의 성질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꼭 알아놓으셔야 될 거는 이 금속에 대한 성질들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금속에 대한 조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금속의 조직은 신기하게도 이 온도에 따라서, 그죠? 온도에 따라 조직의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속이 고체에서, 그죠?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할 때, 그죠? 변화할 때 상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상이. 그래서
최신반 격자라는 게 있고요. 또 면신반 격자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평상시의 온도에서는 우리가 최신반 격자라 해가지고 금속의 조직들이 가운데에 어떤 원소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모서리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가운데에 격자가 존재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신반 격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body centered cubic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각형의 어떤 원소 중에 가운데에 어떤 물질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를 최신반 격자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면신반 격자는 원소들이, 다른 원소들이, 이건 이런 것들은 철의 원소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른 원소들이죠. 다른 원소들의 어떤 그 화합을 이루어주는데 그 화합이 면에 하나씩 생긴다는 얘기죠. 각종 면에 이렇게 사각형이 되어 있는 면에 하나씩 생겨서 결합을 이루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면신반 격자라고 하죠. 격자. 예. 그래서 face, 면의 중심에 있는 사각형에서 face centered cubic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신반 격자와 면신반 격자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밀육방 격자라는 것도 있네요. 육각형에서의 가운데에 어떤 센터가 들어가 있는 것. 네, 이런 식의 격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좀 외워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BBC라는 영어 표기 방법도 나온 적이 있어요. FCC, HCC. 예, 그래서 다음송 금속의 조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가지고 MBC, 이런 것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금속의 조직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되실 게 변태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변태점. 이 변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조직에서 상태가 변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금속의 변태점은 이게 지금 온도를 가리키는 거죠. 온도, 세로축은 온도인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약 217도를 A0 변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727도를 이제 A1 변태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A2 변태점, 이 768도에서의 또 한 번의 변태가 발생하고요. 912도에서의 또 한 번의 변태점, 우리가 이거를 A3 변태점이라고 표현하고 합니다. 1394도에서는 A4 변태점이라 부르는데, 얘네들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217도에서 A0 변태점인데요. 이게 조직에 대한 변화인데, 시멘타이트라는 조직에서 자기 변태가 발생한다. 이제 자장의 어떤 변화가 발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A1 변태점은 그 오스테나이트에서 펄라이트로 조직이 변화하는 점을 우리가 A1 변태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기보다는 뭐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중요한 거죠. 뭐, 그죠? 예, 이 두 가지. 예, 이 두 가지의 변태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꼭, 예, 꼭입니다. 예, A2 변태점이라고 해가지고요, 768도인데 철의 자기 변태가 발생합니다. 예, 그러니까 철에 존재하는 자기의 성질이, 그죠? 자기의 성질이 변화하는 이런 점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A2 변태점이라고 하고 그 온도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 변태점은 A2 변태점이라고 하면서 무슨 성질이 변화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3 변태점이라는 것은 동소 변태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금속과 금속의 조직들이, 원자들이 이렇게 나열이, 배열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연결 조직이 약간 이렇게 흐물흐물해지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약간 어떻게 보면 막 녹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녹기 시작점. 그러니까 원소들의 어떤 형태가, 금속의 형태가 유지되지 않고 모양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지점, 이걸 동소변태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약 91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대부분 이 자기변태점과 또 A3 변태점,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많이 냈습니다. 요거 아니면 요거, 요거 아니면 요거, 그죠? 네, 그래서 이러한 변태점에 대한 온도와 의미, 요거를 꼭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A4 변태점이면은 이번에는 1394도 정도 되는데 그 윗단계로는 이제 녹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금속이 완전히 녹아서 액체가 되기 시작하는 온도점, 여기까지를 A0에서 A4로 구분하고 거기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조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동소 변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죠? A3 변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밑에는, 예, 최신반 격자로 존재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요 면심방 격자 192도 동수 변태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은 뭐로 바뀌냐면 면심방 격자로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라기보다는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액체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할 적에 금속은 두 번의 조직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조직의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신방격자에서 연신방격자로, 또 연신방격자에서 또다시 이제 액체로 넘어가면은 최신방격자로도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조직의 종류를 또 구조로 보면은 알파철 구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파철 구조. 그 다음에 면신방격자를 감마철 구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녹아서 이제 녹은 상태에서의 최신방격자는 델타철이다 이렇게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A3, A4 변태점 같은 경우는 그죠? 델타철에서 감마철로 변하는 그런 친구들, 감마철에서 델타철로 올라가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기 A2, A3 변태점 같은 경우는 알파철에서 그죠? 알파철에서 감마철로 변하거나 온도를 내리면 감마철에서 알파철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변태점을 가지고서 표현하는 방법들이 온도에 대한 변압점을 가지고 변태점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걸 가지고 금속 조직에 대한 거 가지고 최신방, 면신방, 최신방을 구분하고 있고요. 또 철의 구조를 알파, 감마, 델타라고 하는 파트를 가지고서 세 가지의 구분을 짓고 있다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셔서 이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지요. 네, 이렇게 해서 금속과 합금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문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자, 고용 한계 이상으로 탄소가 고용되면, 이 고용된다는 얘기는요, 어떤 물질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서로 골고루 섞여 있다라는 얘기죠. 어떠한 축에. 그죠? 이거를 이제 잘 섞여 있다는 얘기고요. 탄소와 철이 화합해서 탄화철이 되며, 탄화철. 요거를 탄화철이라고 하는데, 보통 요 기호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시멘타이트라고 합니다. 시멘타이트. 조직의 이름입니다. 시멘타이트. 특징은 백색이고 매우 단단하고 여린 결정이고요. 210도에서 자기 전태를 일으키는 탄소강의 구조는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디에 핵심이 있냐면요. 210도에서 자기 변태를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210도, 200도 정도면은 우리가 A0 변태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죠? 200, 제가 17도 정도라고 얘기했는데요. A0 변태점인데, 요거는 시멘타이트 조직이 뭐로 변하면 자기 변태를 일으키는 거라고 했어요. 자기 변태. 우리 한번 보고 올까요? 잠깐 그림했던 거 보고 오겠습니다. 변태점. 네. 여기 보면은 210도 중에서 시멘타이트가 자기 변태를 일으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A2 변태점이나 A3 변태점이 많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제 간간히 이런 부분도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요거란 얘기죠. 210도에서 자기 변태 일으키는 거. 그 다음에 요 탄화철이라고 하는 요 화합해서 탄화철이 되며라는 것이 요 기호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시멘타이트를 가리키는 기호다라는 얘기죠. 시멘타이트. 예.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음 문제. 강의 조직 중 경도가 가장 낮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는데 경도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딱딱하기를 얘기하는 거죠. 딱딱하다. 표면이 딱딱하다.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조직을 보면은 그러면 조직 중에서 가장 센 것은 뭐냐면 가장 센 것은 마르텐타이트예요. 마르텐타이트. 자이트. 자이트가 가장 세고요. 자, 그 다음에 센 것이 이제 시멘타이트가 되겠죠. 시멘타이트. 예. 그 다음에 이제 펄라이트 뭐 이런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오스테나이트 이렇게 되겠죠. 오스테나이트. 예. 이거는 이제 조직에 대한 이름들인데요. 이거를 일단 이 문제가 먼저 나왔지만은 다음번에 이제 금속과 철과 강에서 이런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번에는 이제 이 문제는 그냥 경도가 가장 낮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했는데 오스테나이트 조직이 가장 적다는 경도가 적다라는 거. 이게 가장 물르다는 얘기입니다. 오스테나이트 거의 어, 동소변태점 이상, 그죠? 동소변태점 이상에서는 조직이 오스테나이트로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표면이 약간 물를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건 뭡니까? 철의 기본 조직, 철과 탄소의 평행 상태도에서 탄소가 약 6.7% 함유되었을 때 나타나는 조직의 명칭은 했는데요. 탄소가 가장 많다는 얘기는 거의 뭐 주철 쪽에 해당이 되는데, 그죠? 우리가 보통 철과 강을 표현을 할 적에 조직 라인을 보게 되면 1.75%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높으면 주철, 이거보다 탄소의 함유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탄소의 함유량이 이거보다 낮으면 강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한 6.6%면 엄청 많은 탄소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적에는 우리가 시멘타이트라고 하는 거, 시멘타이트. 예, 시멘트하고 또 씁니다. 같습니다. 시멘트는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굽지 않습니까? 경도가 높아지고.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지금 철과 탄소의 평행 상태도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좀 보고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뭐 문제가 나와서 풀긴 합니다만은 요 내용도 이제 철과 강에서 우리가 철과 강을 구분할 적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문제는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 다음 문제요. 네. 이제 좀 격이 맞는 것 같네요. 철과 강의 분류 및 제조. 탄소 강의 A1 변태점은 몇 도입니까? 자, A0, A1, A2, A3, 그다음에 A4가 있었죠. 그죠?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금속들의 변태가 발생한다 이렇게 했는데 대략적인 온도는 217도, 726도, 그다음에 768도, 917도, 15도. 그다음에 한 1300도. 그죠? 예, 이런 것들을 변태점이라고 했고, 요거는 시멘타이트의 뭐예요? 자기 변태가 일어나는 것을 A1 변태점이라고 했고요. A0 변태점이라고 했고요. A1 변태점은 뭐 오스테나이트에서 펄라이트로 조직의 변화가 발생하는 저점을 A1 변태점이라고 했으니까 온도가 한 이 정도네요. 그죠? 예, 723도. 요거는 자기 변태점 온도고요. 요 정도면은 아마 동수 변태점 온도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이제 온도에 따른 변태점을 좀 이해하고 계셨으면 하는 거죠. 예, 다시 한번 A2는 자기 변태점, 요거는 동소 변태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철의 상온에서 나타나는 절정 격자는 어떤 것입니까? 했는데 상온이라는 것은 평상시 온도라고 말씀드렸어요. 평상시 온도. 예. 그다음에 여기 변태점에 대한 얘기를 했을 적에 그죠? 여기를 기준으로 동소변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먼저 녹기 시작할 때까지 정렬을 해서 여기는 일반 상온에서는 최신방이었어요. 최신방 격자가 그리고 알파철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면 면신방 격자고요. 요거를 이제 감마철이라고 표현하고 완전히 녹아서 액체가 된 상태에서는 다시 최신방으로 가고 이건 델타철이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상온이니까 여기 있는 최신방 격자가 제격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2번에 해당이 되는 거. 그래서 금속의 조직의 금속의 변태점 중에서 예, 조직을 가지고 묻는 얘기였습니다. 조직, 결정 입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요. 이렇게 해서 뭐 금속에 대한 문제를 다 풀었나 보네, 다 푼 것 같아요. 한두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변태점과 조직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많이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해서 우리가 금속과 합금에 대한 제 1장 내용을 마무리 져 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철과 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